여러분 안녕하세요. 2월 7일 여의도 펀드매니TV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편한 잠 잘 주무셨습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네, 아침에 이제 미국 시장은 여진이 지속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여진은 여기까지 생각보다 그렇게 약한 건 아니다. 여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장은 크게 무너지거나 그런 장은 아니었습니다. 단기 조정은 이 정도면 충분하다. 네, 저는 반등이 오늘 한국 시장이 미리 항상 먼저 움직이고 먼저 반등을 하기 때문에 오늘 정도면은 아침 시장에는 좀 약할 수 있지만은 시간이 흐를수록 반등도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좀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장을 보셔도 될 것 같다. 이렇게 요약 정리를 해드리고 싶네요.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네, 방금 끝난 미국 주식시장 추이를 보면 다우지수는 0.11%, S&P 500은 0.62, 나스닥은 1%, 이렇게 나스닥이 많이 빠졌는데 일단 오늘 금리가 너무 많이 올랐죠. 금리가 오르면은 이제 기술주라든지 이러한 성장주들이 충격을 받는데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조정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또 뭐 테슬라 같은 종목들은 엔비디아와 테슬라는 빠지지 않고 버티는 그러한 모습, 뭔가 세상 흐름에 따라 리딩을 하는 기업들은 흔들리지 않고 잘 버티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고, 반대로 애플과 같이 이제 아이폰이 발매된 지 얼마 안 되는 중국에서 가격 인하 같은 충격을 먹는 기업들도 빠지는데 이러한 것들이 서로 섞여 있는 그러한 장세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 너무 크게 걱정할 필요 없이 어떤 종목, 어떤 포트폴리오, 어떤 섹터를 공략하느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크게 움직이는 그러한 시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 봅니다. 자, 오늘 시장 키포인트 한번 봅시다. 이어진이 생각보다 강하지 않다고 봐야 한다.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생각보다 강하지 않다. 오늘 정도 조정이면 조정은 충분하다. 만약에 조정이 크게 일어났으면 오늘 하루 더 충격을 받아야 되는데 다우도 그렇고 나스닥도 그렇고 이 정도면 조정은 마무리돼 가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국 시장은 오늘 반대로 반등할 가능성도 존재를 하고 있다. 자, 내일 이제 파웰이 연설을 하는데 워싱턴 DC에서 이코노미 클럽 행사에서 토론에 참석해서 뭔가 이제 어닝 쇼크에 대해서 어닝 쇼크 아니죠, 네, 고용 쇼크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던질 것 같은데 이 발언이 단기 방향성을 결정할 것 같다. 이것과 14일 날 발표될 미국 CPI 이 두 개가 핵심 키포인트다. 또 여기에 이제 노이즈들이 많이 나오겠죠. 예, 지금 연준 지방은행 총재들의 발언들, 강성 매파 발언들이 쏟아져 나올 확률도 있어 보이는데 일단 내일 발표될 파월의 연설, 네, 워싱턴 DC 이코노미 클럽 행사에서의 그 어떤 발언 이것들이 기본적인 단기 방향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금일시장 키포인트 한번 보겠습니다. 구글이 챗 GPT 대항마로 바드를 발표했다. 뒤에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연차 이후 첫 3.6%를 돌파했다. 이 부분이 좀 걱정스럽죠? 네, 10몇 bp가 한꺼번에 오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는데 금리가 바닥에서 치고 올라오는 모습이 좀 걱정스럽습니다. 제나옐런의 실업률 반세기 만에 최저이다. 경기 후퇴는 없을 것이다. 자신감을 표현했는데 과연 이러한 자신감이 긴축을 중단할 것이다. 이 두려움을 긴축 중단할 것이다. 이 놀라운 브라이트한 가정이 한대 얻어맞았는데 이러한 부정적인 요인을 희석시킬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중요한 투자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굿뉴스 이스 배드뉴스로 일단 단기적으로 해석이 되는데 이건 이제 기존의 프레임이었다는 거죠. 기존의 언어였다는 거죠. 굿뉴스 이스 배드뉴스. 하지만 이제 시장이 바뀌면서 굿뉴스는 시간이 지날수록 굿뉴스로 해석될 확률이 높아 보인다. 이게 이제 저의 생각인 거죠. 네. 미국의 PC 업체인 델이 PC 수요 악화로 비용 절감 조치가 불충분하다. 따라서 5% 감원을 하겠다. 감원이 계속 일어나죠. 그런데 이제 두 가지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뉴스에서 읽어봤죠.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계속 감원을 하는데 실업률은 떨어지지 않고 있다. 두 가지 요인인 것 같아요. 첫째는 미국 전체 그 고용 인구 중에서 빅테크에서 속한 고용자가 3%밖에 안 된다. 두 번째, 이들은 고학력자이고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리면 다양한 방면으로 바로 취직이 되더라. 네, 이 두 가지죠. 그래서 헤드라인 뉴스나 숫자는 아주 뭐 공포스럽죠. 뭐 100%씩 잘라내는데 그래도 고용이 빠지지 않는 것은 미국 시장 내의 어떤 고용의 구조적인 어떤 변화가 잘 흡수를 해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첫째, 이민자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서비스 업종에서 지속적으로 사람이 필요한데 그 부분을 이민자를 덜 받아들이면서 가격이 오르고 사람이 부족하고 사람을 빨아들이면서 수치가 올라가는 거죠. 여기 이제 빅테크가 잘라내고 있지만 뭐 챗GPT라든지 AI라든지 새로운 분야들을 또 자동차 분야들 새로운 분야들에서 지속적으로 사람과 기술자와 테크노크라트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지속적으로 미국 시장을 견인하고 견조해가고 사람을 빨아들이는 블랙홀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그만큼 미국의 차기적인 경제가 중국과 세계를 리딩한다. 중국을 이기고 세계를 리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러한 것들을 본다면 주식시장에서는 미국 시장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이런 또 결론도 내봅니다. 미국 모기지 금리가 7% 고점에서 반락을 했다. 6.19까지 빠졌어요. 주택 수요가 견조하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택 수요가 견조하는데 고점에서 반락해서 6.19까지 빠지는 그런 모습. 얼마 전까지만 해도 7%까지 올라갔었던 것이 지금 6.19까지 미국 모기지 금리가 하락을 하고 있다. 굉장히 이건 고무적이고 좋은 거죠. 미국 러시아산 알루미늄에 대해서 20% 관세를 검토하기도 사실상 수입을 차단하고 있다. 따라서 알루미늄 시장이 최근에 가격이 오르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 사막 알루미늄이 지속적으로 주가가 좋게 올라오는데 이러한 내부적인 문제, 글로벌적인 문제에 대한 반사 수혜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른스키가 EU 정상회의 참석자 9일 브뤼셀을 방문을 하겠다. 첫 방문하는 거죠. 미국의 번스타인이라는 증권사가 아다니발 인도 증시 변동성 확대 예상이 나오고 아다니가 어떤 회사인지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인도의 3대 대기업인데 주로 인프라에 투자하는 기업이다. 항공, 항만 뭐 그런데 이 회사가 최근에 휘청한 거죠. 그래서 인도 증시 변동성 확대가 예상이 되고 있다. 번스타인은 이 부분을 좀 리스크로 보는 그러한 발언을 증권사가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 외신 중에서 제 눈에 첫 번째 들어온 것은 구글의 주가 변화인데 구글이 오늘 주가는 살짝 빠졌죠. 네, 102.98달러. 근데 구글이 바드라는 인공 챗GPT를 출시를 했죠. 이 바드, BARD, 시인이라는 뜻입니다. 네, 시인. 우리나라 시를 쓴 사람 시인이라는 뜻이라는 거죠. 피차이 CEO는 바드의 응답이 실제 정보의 품질과 완전성, 근거에 대한 높은 기준을 충족하도록 외부 피드백을 자체 내부 테스트와 결합할 것이라며 우리는 바드의 품질과 속도를 높이기 위해 이 테스트 단계를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급하게 오늘 아침에 미국 시장에서 장 끝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바드는 전 세계 지식의 넓이와 우리의 AI 지능과 창의성을 결합하고자 한다. 바드는 외부의 정보를 바탕으로 가장 최신의 고품질 정보를 제공을 할 것이다. 바드는 구글이 차세대로 개발한 인공지능 언어 프로그램이다. 남다라는 자체 개발 언어 프로그램 위에서 구동을 시키는 그러한 챗 GPT, 오픈 AI의 대항마로 바드를 출시를 한 거죠. 구글의 바드 출시 발표는 지난해 11월 챗 GPT가 공개된 지 3개월 만에 빠르게 지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챗 GPT가 큰 인기를 끄면서 이제 구글의 시대는 끝났다는 평가가 나오는 등 구글의 비상이 걸렸다는 거죠. 네, 레드코드가 발동한 겁니다. 이에 심각한 위기 경보를 뜻하는 레드코드가 그룹 내부에 발표가 됐고 사람도 자르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작업을 했던데 피차이 CEO가 AI 전략회의에 직접 참석해 지시하는가 하면 3년 전 회사를 떠난 창업자 레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프린도 불러들여 대책을 강구할 정도로 급하게 돌아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최근에 클로드라는 새로운 인공지능 챗봇을 개발 중인 엔스로픽 이 회사 스타트업 기업을 샀죠. 5천억을 주고 투자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엔스로픽은 작년 11월 말 챗GPT를 공개해 전 세계 화제를 불러일으키는 오픈 AI에서 갈라져 나온 업체다. 아, 그렇군요. 원래 오픈 AI에 붙어 있다가 자기가 독립해서 만든 회사가 엔스로픽인데 이 회사를 구글이 일단 사놓은 거죠. 네. 구글은 바드 출시와 함께 개발자들이 이를 이용해 자체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내달부터 기업과 개발자, 크리에이터에게 생성 언어 API를 공개할 계획이라고 피차이 CEO는 설명을 했다.
큰 대전이 챗GPT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죠. 자, 이렇다면 우리가 챗GPT가 지금 현재 한국 시장에서 좀 슬로우해지고 있는데 오늘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두 번째, 이렇게 구글이 뭔가 바드를 발표를 했는데 주가가 하락을 했다는 것은 이 시장에도 오픈 AI가 시장을 점유하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시장을 점유하는 챗GPT가 시장에서 1등으로 이제는 갈 것 같다. 이게 그만큼 시장의 선점 효과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구글도 못 돌아갈 정도면 이만큼 시장의 변화와 그리고 선점을 한다는 거, 레프티션을 빨리 갖는다는 게 그만큼 중요한 일이다. 이것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치열하게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자, 오늘 한국의 챗GPT 관련 기업들은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달러 지수는 0.66%는 상승했네요. 103.59까지 상승을 했네요. 네, 달러 강세. 원화가 어제 1250원까지, 52원까지 올라오는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미국 국채금리 앞에서 좀 걱정을 했죠. 2년짜리가 14.6bp나 상승했습니다. 10년짜리는 10bp나 상승을 하는 그러한 초약세장이 나타나는데 이제 금리가 오르니까 미국의 테크주들이 얻어맞는 심리적으로 얻어맞는 그러한 모습이 오늘 나타났습니다. WTI도 1.53% 상승해서 74.22달러, 애플은 2.12. 애플이 애플 14를 발행을 했는데 중국에서 진동닷컴이 14만 8천 원이나 까면서 이제 싸게 팔았다는 거죠. 발매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이랬다는 것은 충격이죠. 미국 애플이 중국에서 가격 정책을 굉장히 엄하게 하고 있습니다. 함부로 깎아주지 못하게 하고 프리미엄의 가격에 대한 그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서 했었는데 2020년 6월 이후에 처음으로 스마트폰 가격을 깎았다는 거죠. 중국에서. 이러한 것들이 충격으로 다가오면서 애플도 팔리지 않고 있구나. 중국에서. 이건 좀 문제인가 있지 않냐. 이렇게 하니까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런 회사들이 전체 다 두들겨 맞는 거죠. 네. 테슬라는 2.44% 상승을 했습니다. 모델 Y 가격을 인상을 했죠. IRA에서 자기의 차종이 들어가면서 SUV 작은 것들을 이제 수혜를 받는 쪽으로 보정을 받는 쪽으로 들어가니까 가격을 올렸는데 이러한 것들이 Q도 늘고 P도 는다. 이런 긍정적인 요인이 시장에 반영되면서 테슬라는 주가가 오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194.6달러. 앞에서 이제 챗 GPT의 싸움이 구글이 바드를 출소하면서 오픈 AI가 큰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가장 큰 수혜지는 GPU를 만든 엔비디아죠. 네, 엔비디아가 실적이 개판인데도 주가가 지속적으로 오르면서 200달러를 회복하고 210달러까지 올라오고 있는 그 배경에는 챗 GPT의 GPU 싸움. 근데 GPU가 없으면 이건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네, 어제 제가 이제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라면서 GPU, NPU 이러한 것들을 설명을 해줬는데 이러한 수혜주가 엔비디아로 지금 쏠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애플이 중국에서 팔리지 않는다, 두들겨 맞고 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니까 이 애플과 관련된 TSMC 하락하는 거 보십시오. 3.24. TSMC 하락은 고소합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3.97%나 하락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오늘 우리나라 반도체 시장이 약세로 돌아설 확률, 이 확률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메타 플랫폼스도 0.36% 하락, 노블록스는 1.14. 노블록스는 여전히 메타 관련 애들은 좀 좋아 보이네요, 그렇죠? 네. 비트코인은 살짝 상승하면서 23,000달러를 회복하며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금일 시장을 한번 봅시다. 어제는 이제 애플페이가 시장에 곧 나올 거다. 이 이야기.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제 STO, 네, 토큰형 증권화, 토큰 증권화, 이것들, 뭐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오르고, 가온칩스하고, 다음에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처럼 뭔가 그 팹리스 기업들, 그리고 반도체 설계 자산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이러한 기업들이 향후에 크게 가치가 있을 것이다. 이런 것들에서 몇 개 종목이 올라가고 나머지 로봇 이런 종목들 다 두들겨 맞았는데 오늘은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이제 오늘 밸류에이션이 우리나라에 한계에 봉착을 했다. 12.5배인데 어느 정도 밸류에이션이 한계에 찬 게 아니냐. 뭔가 좀 조정이 필요하다. 가격 조정보다는 기간 조정. 그래서 밸류에이션 조정도 좀 필요한데 이 밸류에이션이 조정을 받고 다시 좀 내려오려면 방법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주가가 빠지든지 EPS가 올라가든지
이럴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퍼는 주가를 EPS로 나눈 거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퍼가 좀 조정을 받으면 EPS가 올라가든지 얘가 빠지든지 그래야 퍼가 내려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시장이 밸류에이션 밸류에서 이익으로 시선이 옮겨지고 있다. 밸류가 낮아서 쭉 당겨서 위로 올렸는데 이제는 이 EPS라는 이익 쪽에 분모 쪽으로 관심이 이동하기 시작했다. 얘가 올라가지 않으면 퍼 조정이 힘들다는 게 주가가 추가로 상승하기 힘들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증시에서 2022년 더 많이 하락한 국가일수록 2022년에 더 하락하기 많이 한 국가일수록 23년에 들어서 크게 상승하면서 추가 상승 기대도 일부 상존하나 그러나 현 시점은 밸류에이션 부담이 부각될 수 있는 시기로 판단이 된다. 그래서 이제 조정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주요 증시 대부분의 밸류가 최근 5년 평균 부분까지 확대됐다. 밸류에이션들이 다 올라와서 주가가 상승을 한 원인이 됐다는 보고 원인이 됐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더불어 이익 기대는 지속적으로 하향되는 상황으로 이런 점도 좀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이익이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면 퍼만 올라가 버린 거죠. 네, 고표로 올라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너무 단순하게 절대적인 퍼가 낳는 상황이 지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다만 여전히 수급상의 쏠림 완화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가격 조정보다는 기가 조정에 더 무게를 둬야 되는 게 맞다. 쏠림이 한국 같은 기업들은 이제 쏠림이 매도 쪽으로 쏠리면서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런 나라들 대만, 한국, 중국 이런 나라들이 이제 수급이 좀 풀어지면서 연초에 크게 올랐는데 이제는 한계에 좀 부닥친 게 아니냐. 그래서 이제 가격 조정보다는 좀 기간 조정을 쉬어서 갈 필요가 있는 것 같다. 이래서 한국이나 중국이나 대만이 소폭 이제 블락이 나타나면서 가격 조정, 주가 조정이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또한 지난 금요일 미국의 고용과 ISM 서비스 지수가 서프라이즈를 나타냈다. 지수 하락 요인으로 작용을 했으나 우리가 여기서 지금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펄을 보면서 EPS가 올라가야 되는데 EPS가 올라갈 그 어떤 동기, 어떤 모멘텀을 찾아야 되는데 찾다 보니까 ISM 서비스 지수가 상승한다는 것은 기업 이익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지수로 결국은 ISM 서비스 지수가 올라가면은 기업의 이익이 올라갈 확률이 과거부터 연계성을 보니까 높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그동안 기업의 EPS가 지속적으로 하락할 거다, 최악의 상황이 올 거다라고 겁을 많이 줬는데 ISM 서비스 지수처럼 기업 실적과 민감한 연계관계를 가지고 있는 지수들이 상승 반등하면서 이제 기업 실적이 생각만큼 더 추가 하락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나타난다면 밸류에이션은 충분히 조정을 좀 받고 기간 조정 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한국 한번 봅시다. 16.1%가 최근에 1월 1일부터 YTD로 올랐죠. 그런데 이 수익률에서 이 밸류에이션 조정을 해서 올라간 기여도는 이 회생마트로 쭉 올라갔는데, 그렇죠. 쭉 올라갔는데 EPS에 대한 기여분은 마이너스이다. 즉 밸류에이션 조정으로 주가가 올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또 전년도에 많이 빠진 국가인 대만, 한국, 독일이 많이 오르는 그런 현상. 그렇죠. 쏠림이 몰렸던 거죠. 반대로 쏠림이 나오는 거죠. 멀티플 변화가 있는 국가들, 한국, 독일, 대만처럼 우리나라 이 10배까지 이하로 빠졌다가 9.5배까지 빠졌다가 12.5배까지 올라가는 국가들, 한국, 독일, 대만 이런 국가들이 올랐다는 거죠. EPS도 하락 쪽에 있었던 이쪽 마이너스 쪽에 있던 한국, 대만 이런 쪽의 기업들이 EPS와 상관없이 저퍼 기준으로 올랐다. 하지만 이게 어느 정도 목에 차서 이제는 조정이 필요하더라. 가격 조정보다는 기간 조정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퍼밸류에 대한 조정은 EPS가 올라가면서 해결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보는 거죠. 네, 모든 국가들의 5년 평균, 우리 한국항공 5년 평균이 여기서 여기가 5년 동안 움직이는 퍼의 움직임의 변동범위인데 이 별표가 평균인데 지금 분홍색은 평균보다 위에 퍼가 지금 찍혀 있는 거죠. 일단은 쉬어가야 될 것 같다.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기간 조정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지수적인 측면에서는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한번 결론 한번 봅시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시장은 여전히 강세 기조이며 저는 5월 초까지는 이 강세 분위기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은 가능하다. 가끔 나타나는 조정 장세. 그렇죠? 어제 그리고 오늘 나타날 수 있는 가끔 나타나는 조정 장세에 흔들리면 여러분들은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 수 없다. 이 이야기를 저는 해주고 싶은 거죠. 조정은 언제든지 올 수 있고 이 조정에 눈이 너무 들어가면 올 5월까지 나타날 그런 오래 먹을 수 있는 장세를 놓친다. 그러니까 너무 단기 조정에 쫄지 말고 자기가 사고 싶은 종목 이런 종목들에 계속적으로 선을 그어가면서 가격이 내려오기를 기다리면서 인내를 가지고 견뎌야 되는 거죠. 조정은 오늘까지면 충분하다. 오늘은 오전 시장은 조정을 받을 수 있지만 오후 시장에는 돌아설 확률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배에 힘주고 쫄지 말게 하고 용감하게 도전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최근에 저희 카페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와 주시는데 감사합니다. 네, 카페로 오십시오. 오늘도 추천할 종목을 한 종목을 제가 새벽에 만들어서 올려놨는데 카페에 오시면 제가 추천하는 종목 또 관심 갖는 종목 다양한 종목을 볼 수 있으십니다. 저희 카페는 지저분한 리딩방 이런 카페가 절대 아닙니다. 아주 고품격의 카페입니다. 네, 저희랑 함께 하고 싶은 분들은 저희 카페에 들어오십시오. 네, 오늘 다시 정리를 하면 조정은 오늘로 충분하다. 이미 가격 기간 조정으로 끝이 날 것이다. 그리고 굿뉴스가 배드뉴스가 아니라 굿뉴스는 굿뉴스로 해석될 가능성. 내일 파월이 워싱턴 DC 연설이 핵심 키포인트가 될 것이다. 그렇게 나쁜 이야기는 하지 않을 것이다. 두 번째, 2월 14일 날 발표된 CPI가 나머지 부분을 2월 말까지의 분위기를 좌우할 것이다. CPI는 좀 걱정스럽지만 일단 그것은 그때 가서 걱정을 하는 것이고 이번 주는 파월의 발언이 중요한데 그렇게까지 시장의 원투펀치를 날릴 만큼 강력한 부정적인 발언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보면서 오늘부터는 이제 또 바닥으로 자기가 원하는 종목들이 조정을 받으면 분할 매수에 나서야 되죠. 네, 나서십시오. 라인을 여러 번 그리고 기다리고 그러한 것들이 지속적으로 작업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즐거운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반등의 하루, 계좌가 좀 빨간색으로 바뀌는 그런 반등과 반전이 있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